오늘 주제는 한 끗 차이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작은 차이지만 그런 차이를 통해서 어떻게 제가 위기를 극복했는지 이런 경험담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홍대에서 한 끗 차이입니다. 아래 사진이 홍대 한 끗 차이의 비밀인데요. 사장님들이 생각하시는 홍대 상권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학가가 밀집되어 있고 많은 학생들이 있으며 개성 있는 음식점들과 여러 가지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저도 단순히 그렇게 접근하였습니다. 2층, 3층에 카페가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로 나와 있어서 카페 고운별 이후에 여기에서 홀과 배달을 하면 대박이 나겠다 그런 생각으로 덥석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 매출 13,000원이 찍힐 정도로 처음에 그렇게 장사가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던 카페나 그런 사장님들이 장사가 갑자기 안 되면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저는 이럴 때마다 밖으로 나갑니다. 일단 밖으로 나간 뒤에 주변 상권을 둘러봅니다. 주변에 어떤 곳이 장사가 잘 되는지,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사람들이 뭘 먹고 뭘 사는지. 그러던 어느 날 오픈하지도 않은 카페에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줄을 서 있을까? 앞에 사진들과 연결이 되는데 이 그룹들 이름 다 아시나요? 왼쪽 상단부터 BTS, 아이즈원, NCT, 프로미스나인 이렇게 연예인들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왜 했냐면 바로 팬덤 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홍대 상권 같은 경우는 예로부터 엔터테인먼트가 몰려 있었고 그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가수들을 보기 위해 국내 팬과 해외 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 왔던 팬들이 많은 소비를 진행하던 곳이었었고 거기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었는데 바로 컵홀더 이벤트였습니다. 사장님들이 커피점에서 음료를 마실 때 손이 시렵지 않도록, 손이 뜨겁지 않도록 음료에 씌워주는 컵홀더가 이번 저희 한 끗 차이인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기념일과 데뷔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컵홀더에 연예인 사진들을 프린팅한 후에 음료를 구매할 때마다 나눠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홍대 카페 고운별은 컵홀더 이벤트가 꾸준하게 예약이 되었고 이 사진처럼 실제로 BTS 전국 날에는 오픈하지도 않은 저희 카페 앞에 300명이 줄 설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홍대에서 얻은 교훈은 장사가 안 될 때 뭐라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서 왜 다른 곳은 장사가 잘 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남에서 한 끗 차이입니다. 아래 사진이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레비파머스와 라이언 파스타 로고입니다. 사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강남 상권은 어떤가요? 대한민국의 가장 트렌디한 곳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상권입니다. 배달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공유주방에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장사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장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홍대에서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주변 상권을 둘러봤습니다. 우선 같이 입점된 업체들 중에 인기가 많은 곳을 다 둘러봤고요. 왜 인기가 많은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뒤에 맛집 랭킹에 있는 업체들을 다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상권에는 뭐가 어떤 것이 잘 나가고 어떤 가격대를 형성해나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나 그런 것들을 알아본 뒤에 얻은 결과가 직장인들의 평균 10대였습니다. 직장인들의 평균 10대는 6,000원에서 8,000원으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그 비용에 맞게 음식들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바로 상권에 맞는 메뉴, 가격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비파머스와 라이언 파스타의 주 가격대는 5,000원에서 9,900원으로 강남 상권에 맞는 식대에 맞게 음식 메뉴를 구성하고 가격대도 그에 맞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강남역 기준으로 현재 맛집 랭킹 2위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노력했던 거는 로스 최소화와 규모의 경제 실현화였습니다. 주문이 많아지고 구매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은 내려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로스도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렇게 생각한 게 저희 샐러드의 베이스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샐러드 베이스를 통해서 로스를 최소화시키고 구매력을 올린 다음에 가격을 낮추는 원가가 낮아지면서 당연히 저에게 이익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강남에서 느꼈던 것은 상권에 맞는 타겟, 메뉴, 가격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대에서 한 끗 차이입니다. 지금 다시 주변 상권을 둘러보고 시작했는데요. 광진구는 크게 세 가지 상권으로 분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수동에 있는 지식산업단지, 그리고 세종대와 건대에 있는 대학가, 그리고 광장동 쪽에 있는 아파트 주거단지 이 세 가지 상권이 광진구의 큰 일반적인 상권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2016년도만 해도 아날로그적인 게 더 강했고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두리 쪽에 있었고 외곽 쪽에 있었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렇게 저는 배달의 민족을 시작했습니다. 카페 디저트 카테고리가 없던 그 시절부터 카페 고은별이 배달을 시작하니 하루 일 배달건이 100건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발주자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게 됐습니다. 배달의 민족 앱에도 카페 디저트 카테고리가 생길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카페에서 배달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신경 썼고 굉장히 한 끗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배달이었습니다. 배달은 우리와 고객의 최접점에 있으면서 우리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달 시에 복장, 인사, 디테일 여러 가지에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요.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부터 저는 벨을 누르고 안녕하세요 카페 고은별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고객님들께 전달을 할 때도 맛있게 드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것들이 나중에 리뷰로 돌아오더라고요. 현관 입구에서부터 인사하는 사람은 처음 보네요. 배달하시는 분이 사장님인가요? 굉장히 친절하네요. 음식을 맛보기 전에 이렇게 친절하니까 음식의 맛도 더 좋아지네요. 이런 리뷰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적으로 초인종 누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음식을 문 앞에 놔두고 갈 때 문자를 한 통씩 보냅니다. 리뷰와 요청사항에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기가 면접에 붙었다. 너무 기쁜 날인데 고은별을 시켜 먹는다. 이런 글이 요청사항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문 앞에 놔달라고 요청사항이 또 있었었는데 그분께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고은별입니다. 면접 붙으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드릴 수 있는 게 사이즈업밖에 없네요. 문 앞에 두고 갑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고객님께 답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떨어진 날에도 붙은 날에도 고은별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잘 먹을게요. 이렇게 작은 디테일 하나지만 이런 것들이 고객님들과의 유대감을 생기게 되었고 그것들이 더 큰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 주문이 굉장히 동시간대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음식 만드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었고 배달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리뷰가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배달이 너무 늦어서 다시는 시켜 먹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 리뷰를 보자마자 제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스타벅스 사진을 예로 들어드릴 건데요. 스타벅스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머신과 컵과 하단이나 좌측에 제빙이가 있을 겁니다. 음료들이 만들어지는 곳은 한 군데에 모아놔서 빠른 시간 내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가운데 보시면은 이 머신은 자주 사용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뒤편 구석에 놔두면서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는 프라푸치노 종류, 얼음 갈리는 종류를 만들면서 시럽과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그런 동선이 됐기 때문에 스타벅스에 아무리 고객들이 많이 와도 빠른 시간 내에 음료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동선에 있는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동선을 참고하면서 저희 매장의 동선을 변경하게 되었고 그래서 1시간에 10건도 버거업 단계 1시간에 20건, 30건이 들어와도 다 소화했을 정도로 동선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리뷰에서 한 끗 차이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올리는 리뷰마다 사진과 그 내용에 맞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리뷰들을 다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만의 리뷰를 보기 위해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정도로 저희 리뷰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장님들은 많이 바쁘셔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뷰를 올리는 고객들은 소통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 리뷰에 맞는 글과 내용을 적으면은 고객들과 조금 더 깊은 유대관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사장님들도 바쁘시겠지만 각 리뷰마다 그 내용에 맞는 글을 적으면 관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뷰가 좋은 리뷰만 올라오면 좋겠지만 가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리뷰들이 많이 올라오곤 합니다. 내가 이런 리뷰를 통해서 감정적인 소모를 하면 안 되겠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대처 방법으로 가장 정신이 맑고 내가 온전하게 글을 쓸 수 있는 상태에서 일단 사과 리뷰를 적어 놓습니다. 저의 진심을 담아서 글을 적어 놓은 다음에 악성 리뷰가 올라올 경우에 그 글을 참고하여 조금씩 변형을 하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제 감정적인 소모를 덜 하게 되었습니다. 사연들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 소모를 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써서 다른 고객들을 더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장사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모든 음식은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커피가 쏟아졌다. 그래서 먹지를 못했다. 별 1개. 주문이 들어왔던 내역을 확인 후에 고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료를 재배송을 받길 원하셨고 음료를 다시 만들어서 배송을 해서 가져다 드리니까 별 1개짜리였던 리뷰가 이렇게 별 5개짜리 리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음식을 통해서 내가 아끼고 싶었던 그 소중한 시간이 그 사람의 그 음식의 가치가 아니었을까? 그 사람들과 함께 이루는 시간이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저도 하나씩 그 단순한 음식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사장님들이 혼자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이 듭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만의 생각이 갇혀 있었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저는 배민 아카데미에 와서 교육을 들었고 배민 아카데미의 교육을 들으면서 꽃보다 매출이라는 프로그램에도 제가 6기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장님들과 여러 가지 스텝진 분들 덕분에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제 사고적인 측면도 더 넓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장사하실 때 혼자 하면 굉장히 많이 힘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지 마시고 배민 아카데미 나와서 사장님들과 여러 스태프진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한 끗 차이입니다. 이 사진은 이태원 클래스의 한 장면인데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저도 이 부분처럼 해내고 싶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끗 차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군 장교 출신인데 청주함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였고 가장 재밌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동안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인데요. 저기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저와 함께하는 친구들입니다. 저 친구들과 함께 홍대 카페 고운별을 성공하였고 그리고 강남에서 현재 라이언 파스타와 레비파머스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라면 앞으로도 앞서 드라마에서 봤던 이태원 클래스처럼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레비컴퍼니라는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푸드테크에 기반한 케이터링, 밀키트, 구독 서비스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성공한 뒤에 다시 또 배민 아카데미에 이렇게 찾아와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끗 차이는 다른 사람들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장님들마다 다 한 끗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런 한 끗 차이로 좀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며 좀 더 나은 내일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 고운별 임성환이었습니다.